네네. 부동산 그 우리가 알아볼 때, 그러니까 즉 구매자들이 이제 바이어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발표만 안 팔고 막 요즘에는 막 강의도 들으려고 하고 뭐 어쨌든 실무 경험은 없지만 그냥 어디서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부동산은 뭐 이렇다더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막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또 전문가들이라고 칭하면서 저 되게 많이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데, 근데 직접 그렇게 디지털로 내가 접하는 정보와 직접 현장에 발품하면서 피디님 같은 브로커랑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됐을 때 직접 얼굴 대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렇게 좀 대화하고 그 정보를 알아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할 때 특히 발품 판다고 하는데 그게 오프라인이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도 많고, 정말 요즘에는 챗GPT한테도 다 물어보면은 내가 3억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지역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쫙 리스트가 나와요. 그 정도로 정보가 많은데, 저는 요즘에야말로 이런 차별점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번 내가 투자가 들어가면은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황금성이 안 돼요. 그리고 정책이 엄청 많아요. 변화가. 문재인 정부 때 24번의 정책이 변했고, 지금도 이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따라야 된다.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데이터로 남의 주는 가짜 정보, 진짜 정보도 구별을 못하고 했다가 묶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막 수익률 오피스텔 같은 데 가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여기 투자했다가 다 망해가지고 그 노후연금까지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에서는 내가 발품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도 발품을 한 번 팔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요즘에는. 그 주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조건들이 뭐 인프라 좋아야 된다, 학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거는 누구나 이론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여기 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도보로 걸어봐야 되고, 그 주변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공원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하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살고 싶지 않는 지역도 돈이 된다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패해요. 내가 여차하면 여기 들어서도 살고 싶다는 지역이 이렇게 발품을 팔다 보면 생겨요. 내가 비록 남들은 여기가 관심 갖지 않아도, 나는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내가 살아도 충분히 내 만족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투자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남의 말만 듣고 지방이 우르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장이 지금 불장이니까 서울에서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안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 데이터로 보는 거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나오는 거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은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대표님께서도 지금 여기 PCM도 있고 1대1 코칭이 있잖아요. PCM만 들어서 변화되지 않거든요. 전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들여야지 이게 이 티카티카가 돼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책을 본다고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막 동기부여책, 뭐 하는 책, 뭐든지. 그런데 막상 그게 나한테 접목시키면 그때뿐이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도 알아야 되지만은 정보는 알아야 되지만 그 정보를 가리려면 내가 진짜 발품을 띄는데 발품도 가가지고 한 군데 가서 집 한 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오시는 분들이 집을 보러 온다 그러면 하루를 시간 내서 오라 그러거든요. 온전히. 왜냐하면 도보로 2시간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5분, 10분이면 어디든지 가요. 하지만 도보로 가는 거는 거기에서 보면서 이런 상권, 그리고 학교와의 거리, 이걸 내가 직접 발로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가 5천만 원이 더 비싼지, 여기가 1,000만 원이 더 싼지, 이게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지도를 보고 뭔가 하고 이러면 내가 걸어봤고, 내가 거기에 학교가 어디가 있고, 지도상의 학교가 아니고, 직접 걸었고 뭔가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야말로 예전에는 어차피 도보로 걸었지만, 이렇게 막 그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가 살 사람들만 샀었거든요. 투자라는 개념으로 예전에는 집을 산 게 아니고, 거주 목적만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투자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많이 실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로얄층이 있고 저층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느 만큼 가격이 어떻게 나왔고 하는데 지금 방금 걷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위치적인 감각을 좀 더 익히기 위한 그 핵심이 거기에 대한 비중이 좀 크나요? 아니면 그 걷는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좀 방금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한테도 좀 맞는지 나의 터에 맞는지 이런 어떤 거주 목적의 어떤 그 일부도 가지고 가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위치적인 가지, 거는 사실 위치가 되게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산 안에서도 사실 부동산은 단지 내에서도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 위치에 대한 핵심을 어느 정도로 두면서 피디님은 나름 부동산을 그러니까 구매자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필을 하는지. 음, 저는 일단은 오면은, 사무실에서 30분 정도 브리핑을 해요. 전체 지도를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뭐 킨텍스역이라든지 주협역이라든지 일산역 주점으로 해서 네. 먼저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먼저 설명을 하냐면, 우리 학교의 내신으로 이제 설명을 쉽게 해요. 1등급, 1등급, 1등급. 음. 그 다음에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했을 때 1등급하고 3등급하고 2등급, 2등급이 3개가 있을 때하고는 어느 게 먼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등급이 들어간 데가 더 우선순위가 돼요. 음. 2등, 2등은 그냥 2등이에요. 1등하고 3등이 있으면은 2등, 2등 이거보다는 1등이 먼저 이게 정확하게 먼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를 보라 그래요. 그럼 1등급이 있는 데를 먼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역하고 거리, 학교하고 거리, 신호등을 건너는데 거리, 그리고 초등학교가 끼고 있는지 거리, 공원과의 거리, 그 다음에 백화점과의 거리,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 서는 데의 거리,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나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역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역이지만은 3분 거리, 3분 거리예요. 이쪽에서도 3분 거리고 여기서도 3분 거리지만 호수공원을 가는 길은 여기는 2분이고 여기는 5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등급이고 여기는 2등급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선택을 했을 때 1등급이 있는 데를 선택을 하면은 거의 실패는 안 한다는 거.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그 가격 차이는 항상 있다는 거. 음. 그러면서 그거 이치적으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5천도 음. 벌어지고 1억도 벌어져요. 아까 저층과 노약층과 그다음에 동양과 음. 남양의 이런 것들 했을 때 저층이어도 동간거리가 있고 앞에 일조권이 일조권이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격이 싸면 저는 그걸로 밀어요. 하지만은 노약층이어도 동양에다가 일조권이 막히고 어둡거나 뭔가 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게 선택권을 일조권이 또 중요하거든요. 햇빛을 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그 동간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여기에서 집을 설명할 때 내부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수리해 놓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맘대로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고, 내가 그거, 이 집의 내부는 내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봐야 될 것들, 앞에가 얼마만큼 막혀 있고 동간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저층이어도 이게 앞에가 그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원과의 거리가 길을 건너서 가는지 그냥 가는지 이런 것 1등급이라고 하면 그 1등급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등급 웬만하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1등급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럼 인프라가 그 전에 가지고 갖춰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인프라가 더 많이 생기더라도 1등급이 1등 그럼 1등급의 특징은 아파트 자체가 나이가 좀 있겠네요. 네.
네, 새로운 데가 지금은 킨텍스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거기가 저도 거기에 투자가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일을 했고 했지만은 손님들에게 단기로 투자를 들어간다 그러면 킨텍스역 쪽으로 가라 그래요. 4, 5년 안에 그냥 하고 하지만은 내가 4년 이상이 하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고 나중에라도 미래 값어치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주협력 라인 쪽을 그냥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왜냐면 킨텍스역이라는 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일산으로 한다 그러면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 지금 12분이에요. 앞으로 삼성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거든요. 그게 2028년이면 개통이고 내년에는 수서 개통이 되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상업지구예요. 학군이 없어요. 여기라는 급여는 있지만은 최고 지주근접은 되지만은 다른 인프라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상업지구에서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또 내가 생활하면서 느껴야 돼. 아이를 키워야 되고, 퇴근하고 공원을 가야 되고, 뭔가 이런 백화점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지원력이라는 거는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인프라는 단지 여기에 새 거에 밀리기는 잠깐 하지만,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선택권을 지금 여기는 단기로 들어가고 뭔가 먼저 올라갈 땐 여기다. 이런 것들이 피디님의 1순위는 뷰가 1순위예요? 아니면 상권 편리성이 1순위예요? 상권 편리성이 1순위예요. 피디님 뷰는 자신한테는. 아니요, 모든 사람들한테도요. 음. 저는 사람들이 뷰를 보고 무조건 뷰는 그런 제일 좋은 데는요. 산에 가면 제일 좋은 뷰가 있어요. 음. 시골에 가면 제일 좋은 뷰가 있어요. 뷰 좋은 데는 나중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뷰 좋은 데는 지방으로 더 지방으로 가야 돼요. 서울의 집값이 뷰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권 인프라거든요. 거기에다 뷰까지 있으면은 최고인 거라는 거죠. 그게 그 1번이라는 뷰, 거잖아요. 네. 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내가 뷰를 선택해가지고 가면 왜 저쪽에 은평에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집들 얼마나 저기 뭐야 아파트 좋고 이러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요. 인프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그럼 그러니까 피디님 좋아하는 뷰는 어떤 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뷰는 일단은 초록색이 보여야 돼요. 저희 집도 그래서 저는 5층을 택한 게 초록색이 보이고 소음이 좀 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하고 가까워야 되고 역하고 저는 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바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저는 이거를 그래서 여기를 미리 사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고 저는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성당이 바로 집 앞에 있어야 되고 여기 집 앞에 있어야 되고 병원이 집 앞에 있어야 되고 공원이 집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니까 5분 이내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집에만 있어도 슬세권이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뷰가 이 그 공원뷰, 약간, 전원주택 같은 그런 뷰가 좀 나오는, 음. 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보통 다 저처럼 돼요. 네, 좋아요.